자, 말씀드린 것처럼 AI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요즘 AI 기술이 정말 날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AI인지 실제 현실인지 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일당에게 50대 여성이 사기를 당해서 금전을 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I를 이용한 가짜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로맨스 스캔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 50대 여성 팬은 6개월간 무려 이 이정재 씨를 사칭하는 이 사칭범에게 속아서 5억 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메신저를 통해 접근을 했는데 본인이 팬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한다라고 이정재 씨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된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은 비록 지금 보면 좀 조악하긴 하지만 AI를 통해서 합성한 이정재 씨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흔히 셀카라고 하는 본인을 촬영한 그런 사진까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 50대 여성은 팬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사진과 다정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실제 이 대화의 당사자가 이정재 씨라고 믿게 됐고요. 직접 만나기 위해서 60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 지금 이정재 씨가 자금 상황이 안 좋으니 돈을 보내줘야 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소속사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속아 돈을 보내게 된 겁니다. 예, 피해액이 5억 원이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근데 사칭범이 피해 여성에게 보낸 그 위조 신분증이랑 사진들을 보면 사실 좀 어설프고 허술한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명백하게 사기죄로 이율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여서 기망해서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본 것인데 전형적으로 이정재 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여서 결국 금전까지 갈취했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 AI 기술과 관련된 부분, 이 기술의 활용과 관련해서 어떤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입법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미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서 어떤 영상이나 사진이 AI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본 영상, 본 사진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라는 이 워터마크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술의 발전이 항상 유익하기만 한 것은 아닌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돌이켜보자면 굉장히 조악한 주민등록증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이정재 씨 본인의 사진이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정서적으로 이미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언이설을 통해서 믿게끔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속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 더 고령층은 취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AI 기술이라는 것이 그래도 고도화되어 있고 얼핏 보면 분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되게 된다면 누구든 충분히 속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는 경우에도 굉장히 엄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또 다른 피해자는 배우 이정재 씨가 아닐까 싶어요. 현재 소속사도 이 스캠 피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사칭범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정재 씨 본인도 사실상 피해자입니다. 일단 연예인의 어떤 초상권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연예인의 계정을 가짜로 만들어서 사칭해서 마치 팬들로 하여금 이것이 연예인 본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믿게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정재 씨도 이 피해를 본 이 팬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형사적인 처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짜, 사칭, SNS 계정 등을 운영을 하면서 AI 합성 사진을 통해서 마치 이정재 씨 본인인 것처럼 그런 계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어떤 허위 사실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규율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이번 사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둘만의 어떤 1대1 대화였다면 명예훼손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여지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예.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건데 이 초상권 침해에 관한 부분이 당장 형사적으로 어떤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요.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이정재 씨가 직접 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도 논의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예. 최근에 이런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데 피해를 좀 예방하려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겠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이 정말 악질적인 유형인 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말 그대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마음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다 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 위험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이 마치 지금 이 가해자로 하여금 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정말 나를 아끼고 있구나, 나를 애정하고 있구나라고 믿게끔 한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일련으로 나열을 함으로써 돈을 송금하게 합니다. 이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은 당장 내가 지금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극한의 상황을 몰아넣음으로써 정신없이 입금해버리게 하는 그런 범죄 유형이어서 정말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이 이정재 씨 사칭 사례에서도 드러나지만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지금 당장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금을 보전받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 사람이 만약 지금 해외에 근거를 둔 그런 범죄 조직과 연관이 되었다면 일단 가해자를 잡는 데까지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요. 예. 이미 범죄 수익을 해외로 빼돌렸다거나 은닉했다거나 자금 세탁을 했다면 끝까지 몰수하고 추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은 일단 예방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접근을 해온다거나 이렇게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표현한다면 일단 경계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금전적인 어떤 거래를 요구해 온다면 이것은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속이는 사람들이 100% 잘못한 거고 나쁜 거지만 그래도 이런 수법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